파일은 새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다룰 거고요. 오전에 했었던 거는 저희 닫을게요. 닫아주고. 여러분들 구글 콜앱 그 폴더 밑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이름은 저희 네 번째죠. 네 번째 맞죠? DA 4번. 매트플롯립이라고 할게요. 매트플롯립. 조금 파일 이름 조금 크게 써드리면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이 매트플롯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네, 파일 만들어 지셨죠? 연결을 할까요? 연결하고 우선 필요한 모듈들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넘파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넘파이. 그다음에 판다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판다스. 그다음에 저희가 그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매트플러립을 단독으로 임포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매트플러립 중에서도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을 저희가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from 매트플러립 from 파이플럿 이렇게 임포트를 할 거고요. 어,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임포트를 할 거예요. 임포트. 매트플러립 자체만 임포트를 할 수도 있고요. 매트플러립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서브 모듈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함수들이 이 파이플럿 모듈 안에 다 거의 대부분 있어요. 이걸 이용할 거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PLT라고 많이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플럿 줄여가지고요. PLT 이렇게 많이 줄여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면 C본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요.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 어제 많이 봤었던 그 팁스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하면 그 많은 개념들,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많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C번 모듈에서 로드 데이터 셋 함수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부분에는 팁스라고 주시면 돼요. 앞에서 몇 개만 출력해 볼까요? 어제 우리 많이 살펴보긴 했지만 어제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설명 그렇게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영수증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고 간 팁 금액이 있고 팁을 준 손님의 성별, 흡연 여부, 식사한 요일, 식사한 시간,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인원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테이블입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자, 그리고 인포 잠깐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라고 하는 변수는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244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는 0부터 243까지 레인지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컬럼은 7개. 그리고 7개의 컬럼들은 널이 하나도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실수 타입, 카테고리 타입, 인트 타입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4개 있고요. 실수 타입이 2개, 그리고 정수 타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메모리는 7.4kB를 사용하고 있죠. 네, 보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까지 준비를 했고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시각화
하는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첫 번째는 그 파이플럿 모듈에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그래프들의 종류들. 뭐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은 어떤 경우에 그려야 되고 산점도 그래프는 어떤 경우에 그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종류별로 저희가 좀 구분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들은 이해되시죠? 네.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저희가 사용할 모듈은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있고요. 그 패키지 안에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을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다룰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다. 파이플런 모듈을 사용하실 때는요. 파이플런 모듈을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가 피겨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성된 피겨 객체의 엑시스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서브 플롯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 플롯이 뭔지는 이따가 축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이제 엑시스가 설정이 됐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요. 그 엑시스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 설정.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프의, 그래프의 여러 가지 오- 그래프의 옵션들을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래프를 모여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코드를 작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은요. 피겨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스케치북을 준비하는 거예요. 스케치북을 준비하는 거고, 피겨에다가 엑시스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스케치북 안에다가 그래프를 몇 개를 그릴 거냐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한 개만 그릴 거냐, 아니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냐, 뭐 세 개를 그릴 거냐, 네 개를 그릴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화지 한 장에다가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뭐 네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예. 피겨에다가 엑시스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몇 개를 그릴 건지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가 만들어졌으면 그래프는 그 엑시스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엑시스를 두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X축, Y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름들을 써준다거나 여기에 어떤 값들을 써준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범례를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옵션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화면에 뭔가가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겨 객체를 생성한다, 도화지를 준비하고, 피겨 객체의 엑시스를 설정한다, 그래프 몇 개를 그릴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엑시스에다가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에다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엑시스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 뭐 막대 그래프냐, 선 그래프냐, 점 그래프냐 이런 것들 그런 그래프들을 그려주고 그래프를 그렸으면 거기에 옵션들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옵션들을 다 설정했으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되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피겨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건요.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변수 선언하시고
PLT 모듈에서요. PLT 모듈에서 figure라고만 호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figure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640, 480이라고 하는 크기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엑시스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아직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어렵지 않죠? 음. 단계 단계 실행해 보시면 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엑시스를 만든다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figure,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가변 길이 인수로 전달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인덱스를 주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는 포지션 하나만 주면 된다라고도 되어져 있고 또는 엑시스 객체를 넘겨라 뭐 이렇게도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제가 1, 1, 1이라고 쓸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좌표축이 만들어졌죠. 이게 엑시스예요. 이게 엑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까지는 비어있는 도화지를 준비했었던 거고요. 피겨. 피겨가 비어있는 도화지를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엑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축이란 뜻이잖아요. 축. 요거는 복수형이에요. 네. 이건 단수형으로 쓴 거고. 축이라고 하는 거는 X축, Y축, 이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준비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함수 이름이 뭐라고 만들어져 있냐면 add subplot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subplot을 추가한다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서드 이름이 피겨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피겨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add subplot. 자, 근데 얘네들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행의 개수고요. 두 번째는 컬럼의 개수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만 그릴 거죠. 자, 이쪽 방향이 행이죠. 맞아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자, 이쪽 방향이 컬럼이에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겠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그 여러 개들 중에서 몇 번째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몇 번째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 방법이 figure, add, sub, plot, row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인덱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살짝 바꿔볼까요? 숫자를 자 여기를 2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실행해 볼까요? 자 아까랑 조금 다른 점이 좀 작아졌죠. 작아졌죠. 지금 아래쪽에 하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을 몇 개로 만든 거냐면, 자, 도화지 크기는 지금 피겨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피겨의 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를 행을 몇 개로 나눴다? 행을 2개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2개로. 이해되세요? 그리고 컬럼은 몇 개로만 나눴다? 1개로만 나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나눈 것 중에서 행을 2개로 나누고 컬럼을 하나로 나눈 것 중에서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잖아요. 근데 1번에다가 엑시스를 추가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숫자를 이렇게 바꿔보시면은요. 네. 요 위쪽에 똑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위쪽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를 2라고 하면은요. 음, 그럼 모양이 또 바뀔 거예요. 더 작아졌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체 피겨는 원래 크기가 요만큼 고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피겨는 아까 640, 480, 뭐 이렇게 크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 행을 두 개로 나누겠다. 그 다음에 컬럼을 두 개로 나누겠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여기에다가만 엑시스를 추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서브 플롯을 추가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 개를 그리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코드인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변수 이름은 똑같이 할게요. figure.add subplot 그리고 숫자를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figure add subplot position 이렇게 주시면 돼요. 세 자리 숫자를 주시면 돼요. 세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인데 1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줬죠.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100자리는 행의 개수,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컬럼의 개수, 마지막에 1의 자리는 그 나눠진 것들 중에서 몇 번째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러 개를 넘길 때 111로 넘기는 거는 111이라고 주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아까 우리 행을 두 개로 만들었었죠. 행을 두 개로 만들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행과 컬럼을 전부 다 두 개씩 만들 때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여기 넣어주는 세 자리 숫자는요. 위쪽에서 사용하는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그리고 몇 번째냐라고 하는 인덱스. 이 세 개의 숫자를 세 자리 정수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그 행과 열과 인덱스 순서로 만들어진 세 자리 정수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준비까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준비까지가 된 거고요. 저기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엑시스가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서브 플롯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피겨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피겨가 엑시스들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는 엑시스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변수 이름 엑시스 점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 함수 이름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요거는 뭐 그 나중에 어떤 함수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려라라는 그런 함수예요.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tips total bil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얘가 보여요. 보입니다. 아래쪽에 숫자들도 이렇게 뭔가가 숫자들이 있고요. 위쪽에도 Y축 쪽에도 뭔가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요. 뭔가 출력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레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바 컨테이너 오브젝트에 뭐 10개의 아티스트들이 있다. 뭐 이런 출력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필요한 그런 출력문들은 아니에요. 이 출력문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코드셀의 가장 마지막 줄이죠. 주석 제외하고. 코드셀의 가장 마지막 줄에서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이 있으면 그 리턴해주는 값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출력해준다 그랬죠.
hist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해주는 객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옵션을 추가한다. 옵션을 추가하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을 넣어주겠다라고 하시면 set titl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오브 토탈 빌 이렇게 할까요? 자, 뭐가 바뀌는지 볼게요. 네. 그래프 위쪽에 요게 들어갔죠. 그리고 제목이 들어갔어요. 제목이.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들어갔죠. 자, 출력된 게 아까랑 달라졌죠. 문장 출력되는 게 아까랑 달라졌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가장 마지막 줄이 뭐예요? 가장 마지막 줄이 set title이잖아요. set title. 맞아요? set title의 리턴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별로 쓸모없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세요? 뭐 axis 점 set x set으로 시작하는 함수 찾아보시면은요. x 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x 레이블 여기는 토탈 빌이라고 쓸까요? 토탈 빌 이렇게 쓸까요? 영수증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axis 점 set y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count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프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는 PLT, 하이플롯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show 호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plt.show까지를 호출해 주시면은요. 쓸데없는 프린트문 없이 딱 그래프만 딱 보여줍니다. 그래프. 여기서 x 레이블, set x 레이블은요. set x 레이블은 여기 x축 부분에 제목을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et y 레이블은 y축 쪽에 제목을 넣어주는 부분이 y 레이블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뭐 옵션들은 이것 말고도요 더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히스토그램은 그 데이터들을 구간별로 이렇게 잘라요. 구간별로 잘라서 우리 영수증 금액 있잖아요. 영수증 금액 최소값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략 한 8달러 정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대략. 최소값부터 8달러까지 영수증 금액은 몇 개가 있었느냐? 개수를 셀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대략 여기가 20이니까 대략 한 12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냥 대략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8달러부터 12달러까지의 영수증은 몇 개가 있었느냐. 여기를 뭐 16이라고 하면 12달러부터 16달러까지는 영수증 금액이 몇 개가 있었느냐. 이렇게 그 구간 안에 데이터들이 몇 건이 있었는지 개수를 세고 그래프를 그린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뭐 만든다? 피겨라고 하는 걸 만든다. 피겨 안에다가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 그 서브 플롯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서브 플롯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plt.show. 그러니까 plt에서 피겨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plt에서 show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한 줄로 줄여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피겨 객체를 만들면서 그 피겨의 엑시스를 추가하는 것까지를 한 줄로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밑에서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코드셀.
사실은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제일 복잡한 방법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에 피겨와, 피겨와, 그리고 엑시스들을 함께 생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1번과 2번을 한 줄로 고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 그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옵션을 설정한다. 마지막에 그래프 보여주기 한다. 위에서는 5단계로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거를 4단계로, 딱 한 단계를 줄인 거예요. 한 단계를. 사용하는 함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피겨와 엑시스를 한꺼번에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리턴 값을 2개를 써주셔야 돼요. PLTN은 add 서브플롯이 아니고요. 서브플롯츠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서브플롯츠.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s가.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의 아규먼트를 보시면은요. 로우의 개수, 기본값이 1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문서 보시면서 각각의 아규먼트에 어떻게 값들을 전달해야 될지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름은 nrows인데 무슨 타입의 값을 넘겨줘라? int 타입의 값을 넘겨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1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1. 그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체 피겨를 로우를 하나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파라미터 이름이 ncurse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달해야 되는 값의 타입은 int, 정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디폴트 값은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 파라미터 아무것도 안 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짜리 엑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뒤쪽부터는 별표가 있죠. 별표가 있으니까 그 뒤에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값들을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음. 앞에 두 개까지는 파라미터 이름 없이 아규먼트들을 전달해도 되지만 그 뒤쪽부터는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그 값들을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규먼트 nrows가 1, 그 다음에 ncurls가 1. 얘네들이 그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요거 한 줄만 딱 실행해 볼까요? 벌써 요 한 줄로 어떻게 됐어요? 이 한 줄로 무엇을 했냐면 피겨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피겨 안에다가 엑시스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죠. X축, Y축 한 개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서브 플러츠입니다. 서브 플러츠. 이해되셨죠? 얘는 리턴 값이 2개예요. 피겨 객체도 리턴해주고요. 엑시스 객체도 리턴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같겠죠.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누가 함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엑시스. 똑같이 히스트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팁스에서 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 모양이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르죠? 그리고 옆에 숫자도 보시면 여기는 0에서부터 70.
그리고 여기는 0에서부터 80. 그리고 X축 보세요. X축은 0에서부터 50. 그죠? 여기는 0에서부터 10.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영수증 금액은 50달러, 60달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식사 많이 하면. 그죠? 근데 팁은 아마 최대값이 10달러가 최대값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예. 뭐 60달러짜리 먹고서 팁을 100달러를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위가 달라집니다. 단위가 달라지고, 당연히 개수도 달라지겠죠. 옵션은 하나만 설정해 볼게요. 옵션 설정하는 것도 엑시스가 가지고 있죠. set, height, 요거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stogram of it. 이렇게만 하죠. 자, 요거 하나를 넣었더니 실행해 보시면은요. 달라지는 점은 여기 출력문이 아까랑 조금 달라졌다라는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 보여주기는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아, 어렵지 않으시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간단하니까 한 줄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음. 자, 위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피겨를 만든다. 피겨에다가 서브 플롯들을 추가한다. 각각의 축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각각의 축에 옵션들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런 뜻이고요. 아래쪽은 아예 피겨와 서브 플롯을 같이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요. 피겨와 엑시스를 같이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 만들어진 엑시스에다가 히스토그램 그려라. 그 다음에 엑시스에 옵션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도 그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때는 얘도 생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굳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자동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 한 줄까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어, 한 개의 피겨 안에 한 개의 음, 피겨에 그 한 개의 엑시스만 만들고 그러니까 서브 플롯만 있는 경우에는 위쪽에서처럼 피겨에다가 로우가 한 개짜리, 컬럼이 한 개짜리인 서브 플롯을 추가해라.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워서 더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매트플롯 립 그리고 파이플롯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듈의 그 탑레벨 함수들. 그러니까 함수 그냥 바로 구출하시면 돼요. 메서드가 아니라 엑시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함수가 그냥 바로 만들어져 있어요. 탑레벨 함수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함수를 사용해서 간단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탑레벨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아니라 모듈에서 만들어진 함수가 있다. 그래서 모듈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다시 얘기해서 약간의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탑레벨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음, 함수를 사용하면 그 피겨를 생성하는 코드나 피겨 또는 엑시스들 엑시스를 엑시스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냥 시작할 때 PLT 하고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매티플러리 점 파이플럿을 줄여가지고 PLT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히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쓰시고 파라미터 x에다가 tips.tip 요렇게만 쓰시면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사실은 얘가 함수가 하나지만 얘가 하는 일은 뭘 만들어주고 이만큼의 비어있는 스케치북을 만들고 여기까지가 피겨. 그 다음에 이 스케치북 안에 그래프를 몇 개를 그릴 건지 엑시스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엑시스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를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얘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얘가 제일 편하실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hist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요 출력되는 거를 없애려면 그냥 제일 밑에다가 plt.show만 호출해 버리시면요. 정말 그래프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프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알았어요. 이 함수가 이 한 줄로 피겨도 생성이 되고요. 피겨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피겨가 생성이 된 다음에 엑시스가, 엑시스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어, 히스토그램을 그리기까지도 다 끝내버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옵션을 주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래프 옵션을 설정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막대 그래프인지 모르잖아요. 요 숫자들이 무슨 숫자, 2부터 10까지는 무슨 숫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 0부터 80까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뭐, 그래프의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X축, Y축의 레이블들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위에서 함수 어떻게 호출했는지 보세요. 타이틀이나 X축 레이블이나 Y축 레이블을 호출할 때 그 메서드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엑시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지 메서드 set titl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 변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죠? 그냥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만 해버렸기 때문에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옵션을 지정해 주는 것도 탑 레벨 한수로 있다는 얘기예요. 파이플럿 모듈 안에 옵션을 뭐 예를 들면 제목을 그려줄 수 있는 뭐 X축의 레이블을 써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함수 이름이 달라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뭐 히스토그램이라고 할까요? 히스토그램 오브 티. 제목은 똑같이 나왔죠. 위쪽이랑 똑같이 제목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위쪽에서는 set 타이틀, 아래쪽에서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어, 왜 이름을 똑같이 안 만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뭐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걸 어쩌겠어요. 그죠? 음.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는 메서드 이름을 set을 붙여가지고 set title이라고 메서드 이름을 만들었는데 함수로 만들 때는 setTitle이라고 함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title이라고만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set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렸어요. 처음엔 저도 되게 헷갈렸던 부분인데 얘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름이 셋이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 클래스 안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메서드가 아니라 파이플럿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함수인데 함수는 이름이 셋이 안 붙어 있고 그냥 타이틀이라고만 붙어 있어요. X 레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엑시스에서는 set X 레이블인데 여기서는 set이 빠져 있고 그냥 X 레이블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Y축의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시스 객체가 있으면 엑시스 객체 점 하고서 set Y 레이블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PLT에서는 그냥 Y 레이블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라벨 레이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 다르니까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에서 호출하는 메서드냐, 그 다음에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호출하는 함수냐에 따라서 그 함수의 이름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그래프 하나 그릴 때는 얘가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죠? 그냥 얘 한 줄만으로도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하면 쓸데없는 문장들, 쓸데없는 텍스트들 출력 안 되고 그래프만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하나만 그리실 때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요. 대신에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 이름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파이플럿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파이플럿을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 이게 그 가장 그 전체 단계를 한 가지 하나 전체 단계를 다 한 거예요. 음. 이 방법도 알아두셔야 좋은 게 뭐냐면 피겨 객체를 우리가 직접 생성하게 하면은요. 피겨 객체를 생성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만들어진 피겨 객체에서 메서드 호출하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되게 커요. 근데 얘는 그래프를 요만큼만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크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피겨를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땐 이런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뭐 그 하나의 피겨 안에다가 여러 개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코드가 필요한 거죠. 얘와 얘는 간단하게 한 줄로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피겨의 크기를 바꾼다거나 피겨의 가로세로 크기를 바꾼다거나 엑시스들을 위아래로 배치를 한다거나 좌우로 배치를 한다거나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코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메서드 이름들 아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만 그릴 때는 얘가 제일 간단하죠. 이렇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피겨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피겨에다가 그래프만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들을 하나씩 종류들을 알려드릴게요.